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한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옆으로 누워서 굴러가듯 공전하고 있거든요. 자전축이 무려 82도나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누군가 거대한 당구공을 옆으로 굴려놓은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행성이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데도 태양계에서 가장 차갑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자기장마저 행성 중심을 벗어나 있고 자전축과도 맞지 않아서 마치 고장난 나침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이함을 가진 행성, 바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왕성의 크기를 숫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적도 지름이 51,118km인데 이건 지구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질량은 지구의 14.5배 정도 되는데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작지만 여전히 거대한 행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천왕성이 해왕성보다 크기는 더 큰데 질량은 더 가볍다는 거예요. 해왕성의 질량이 지구의 17배거든요. 이건 천왕성의 밀도가 1.27g으로 해왕성의 1.64g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천왕성은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 거인과 구분해서 얼음 거인으로 분류되는데 수소와 헬륨보다는 물, 메탄, 암모니아 같은 휘발성 물질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천왕성은 태양에서 평균 28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는데 이 거리를 천문 단위로 환산하면 19.2AU 정도 됩니다. 태양빛이 천왕성까지 도달하는데 약 2시간 40분이 걸리거든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84년이니까 천왕성에서 1년을 보내려면 지구 시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 전체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1781년에 발견된 이후로 천왕성은 겨우 한 바퀴 정도밖에 돌지 않았습니다. 자전 속도는 17시간 14분으로 지구보다 빠른 편인데 여기서부터 천왕성의 기이함이 시작됩니다. 천왕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자전축이 무려 82.2도나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옆으로 누워있는 셈이죠. 이 때문에 천왕성은 마치 옆으로 굴러가는 공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울기는 태양계에서 전례가 없는데 천왕성의 긴 공전 주기 동안 각 극이 교대로 42년간 연속 햇빛을 받고 그 다음 42년간 완전한 어둠 속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쪽 극에서는 42년 동안 해가 지지 않고 반대쪽 극에서는 42년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계절 시스템은 태양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이상한 자전축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행성 형성 초기에 지구 크기 정도의 거대한 천체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충돌이 행성을 옆으로 쓰러뜨렸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단일 충돌보다는 달 크기 정도의 여러 천체들이 연속으로 충돌하면서 점차 행성을 기울게 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혼란스러운 궤도 이동 과정에서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기울어졌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어떤 이론이 맞든 이 극단적인 기울기는 천왕성의 위성과 고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행성들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궤도면을 가지게 됐습니다. 천왕성의 기후는 이 극단적인 자전축에 의해 지배됩니다. 천왕성의 여름에는 한쪽 극이 42년간 연속으로 태양을 직접 향하고 반대쪽 극은 완전한 어둠 속에 놓이게 되죠. 그 다음 42년 동안은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배치에도 불구하고 천왕성은 놀랍도록 빠른 바람을 보여주는데 시속 90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 중 하나거든요. 이 바람들은 주로 행성 잔 방향으로 불지만 천왕성이 받는 태양 에너지가 너무 적고 내부 열도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바람의 동력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 온도에 관한 특별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데도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상층 대기 온도가 영하 224도까지 떨어지는데 이건 해왕성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거든요. 이 열적 역설은 천왕성이 자신이 받는 태양 에너지의 약 1.6배만 방출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스 거인들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목성은 약 1.67배, 토성은 약 2.5배, 해왕성은 약 2.6배를 방출합니다. 천왕성의 이 에너지 부족은
아마도 자전축을 기울게 한 거대한 충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충돌이 행성의 원시열을 우주 공간으로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천왕성 내부에 열이 효율적으로 표면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층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1986년 보이저 2호가 방문했을 때 천왕성의 대기는 특징이 거의 없이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한동안 지루한 행성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의 최근 관측들은 천왕성이 분점에 가까워질 때, 즉 양 반구가 태양종을 받을 때 역동적인 폭풍 시스템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방문한 건 남반구 하지 때였는데, 이 시기에는 한쪽 극이 거의 정면으로 태양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 역학에 대한 극히 제한된 시각만 제공했던 거죠. 우리는 천왕성 대기의 다른 계절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접해서 관찰한 적이 없어서 계절적 대기 역학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 조성은 정말 특별합니다. 83%의 분자 수소, 15%의 헬륨, 2%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증기와 암모니아의 미량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이 메탄이 천왕성의 특징적인 청록색을 부여하는데, 이 기체가 적색광을 강하게 흡수하면서 청색과 녹색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상층 대기에 메탄이 존재한다는 건 그 온도인 영하 224도에서 완전히 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성이나 토성과 달리 천왕성의 대기는 뚜렷한 띠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데, 이건 아마도 더 낮은 내부 열과 다른 대기 역학 때문일 겁니다. 천왕성의 내부 구조는 세 가지 주요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에는 주로 규산염과 철 니켈로 구성된 작은 암석 핵이 있는데, 질량이 약 0.55 지구 질량이고 반경은 행성 반경의 20% 미만입니다. 이 핵은 뜨거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맨틀에 둘러싸여 있는데, 주로 물, 메탄, 암모니아가 유체 형태로 존재하며 행성 질량의 대부분인 약 13.4 지구 질량을 구성합니다. 모든 것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얇은 대기로 감싸져 있는데, 이건 약 0.5 지구 질량만을 차지합니다. 천왕성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건 자기적 기이함입니다. 천왕성의 자기장은 자전축과 정렬되어 있지 않고 무려 58.6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장의 중심이 행성의 기하학적 중심에서 행성 반경의 약 3분의 1이나 벗어나 있죠. 이 기괴한 배치는 자기장이 깊은 핵이 아니라 전도성 얼음 맨틀의 중간층에서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특이한 자기장 배치는 천왕성이 자전하면서 자기권이 뒤틀리고 흔들리면서 하루에 걸쳐 극적으로 변하는 복잡한 자기권을 만들어냅니다. 2020년에 보이저 2호의 자기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탐사선이 지나가는 동안 천왕성에서 분리된 거대한 자기 거품인 플라즈모이드가 확인됐는데, 이건 처음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자기권 과정을 시사합니다. 천왕성의 발견 이야기는 행성 자체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1781년 3월 13일까지 인류는 수성부터 토성까지 6개의 행성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국 바스 마을에서 독일 출신의 영국 귀화 음악가 윌리엄 허셜이 직접 제작한 구경 15cm의 반사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허셜은 전문 천문학자가 아니라 항성 시차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성을 관찰하던 열정적인 아마추어였죠. 그 특별한 저녁, 쌍둥이 자리를 스캔하던 중 그는 주변 별들보다 약간 더 크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는 원반을 나타내는 특이한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허셜은 혜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천체는 항성 배경에 대해 천천히 움직였는데, 이건 그것을 고정된 별들과 분명히 구별했거든요. 하지만 이후 몇 주 동안 다른 천문학자들이 궤도를 계산했을 때 이것이 혜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새로운 행성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발견은 근대의 처음이자 망원경의 도움으로 확인된 최초의 행성 발견이었죠. 허셜의 발견은 알려진 태양계의 크기를 2배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발견에 대한 보상으로 조지 3세는 허셜을 궁정 천문학자로 임명하고 천문학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금을 수여했습니다. 허셜은 처음에 새 행성을 군주를 기리기 위해 게오르기옴 시두스, 즉 조지의 별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는데, 결국 독일 천문학자 요한 보데가 제안한 우라누스라는 이름이 우세해져서 행성들의 고전 신화에 인물음을 붙이는 전통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우라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자 토성의 아버지였죠. 천왕성은 1977년에 별의 엄폐 현상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행성이 멀리 있는 별을 가리기 전과 후에 별빛이 여러 번 깜빡이는 것을 보고 발견한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얇고 어두운 고리의 존재를 드러냈죠. 천왕성의 고리 시스템은 13개의 확인된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성의 화려한 고리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천왕성의 고리들은 극도로 어두워서 입사광의 겨우 2%만 반사하고 아마도 방사선에 의해 변형된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엡실론 고리인데 너비가 약 100km이고 입자 크기가 미세한 먼지에서 수미터 크기의 바위까지 다양합니다. 토성의 고리처럼 천왕성의 고리도 중력으로 가장자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양치기 위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코델리아와 오필리아라는 두 작은 위성이 각각 엡실론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공전하면서 고리를 좁고 잘 정의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죠. 고리들의 나이는 수억 년으로 추정되는데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며 소형 위성들의 파편화나 궤도 불안정성에 의한 운석 충돌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리에서 관측된 변동성은 이 시스템들이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일부 고리 구역은 연간 시간 척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왕성의 28개의 알려진 위성들은 태양계에서 독특한데 그리스나 로마 신화가 아닌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의 작품에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천왕성 발견자의 아들인 존 허셜이 1152년에 처음 알려진 4개의 위성에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됐죠. 이 때문에 문학적 위성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큰 위성들 외에도 천왕성은 23개의 작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보이저 2호에 의해 1986년에 발견됐습니다. 코델리아, 오필리아, 비앙카, 크레시다, 데스데모나, 줄리엣, 포샤, 로잘린드, 벨린다, 폭이 고리와 큰 위성들 사이를 공전하고 있고 일부는 양치기 역할을 해서 고리 구조를 유지합니다. 미란다는 직경 472km로 큰 위성들 중 가장 작지만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위성입니다. 표면이 서로 다른 연대의 지형들이 겉보기에 무작위로 병치된 패치워크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건 태양계에서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그랜드 캐니언보다 12배 더 깊은 20km 깊이의 협곡이 얼음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고 코로나라고 불리는 타원형 구조들은 복잡한 지질학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일부 이론은 미란다가 재앙적 충돌에 의해 파편화된 후 자체 중력 아래 재조립되어 파편적인 외관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밀도는 1.2g으로 얼음이 풍부한 조성을 시사합니다. 아리엘은 직경 1158km로 천왕성 위성 중 가장 밝은데 알베도가 23%입니다. 비교적 젊은 표면에는 큰 크레이터가 거의 없지만 작은 크레이터는 많아서 최근의 지질학적 갱신 이벤트를 나타내죠. 표면을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계곡과 급경사면, 일부는 내부에서 솟아오른 물질로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건 과거의 지각 활동을 암시합니다. 밀도는 1.67g으로 천왕성 위성 중 가장 높아서 거의 동일한 비율의 얼음과 암석 혼합 조성을 나타냅니다. 움브리엘은 직경 1169km로 큰 위성 중 가장 어두운데 입사광의 16%만 반사해서 아스팔트보다 더 검습니다. 고대의 심하게 크레이터가 난 표면은 달의 고지대와 비슷한데 어두운 표면에 직경 87km의 밝은 고리가 두드러지는데 그 기원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도는 1.4g으로 균형 잡힌 얼음과 암석 조성을 시사합니다. 티타니아는 직경 1578km로 시스템에서 가장 큰 위성인데 크레이터, 협곡, 매끄러운 평원이 있는 다양한 지형을 보여줍니다. 최대 100km 깊이의 계곡이 표면을 가로질러 과거의 지각 활동을 증언하고 있죠. 밀도는 1.71g으로 천왕성 위성 중 가장 높아서 더 많은 암석 함량을 나타냅니다. 최근 모델들은 티타니아가 얼음 지각 아래에 최대 50km 깊이의 잔존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베론은 직경 1520km로 가장 바깥쪽 큰 위성인데 토성의 위성 레아를 연상시키는 고대의 심하게 크레이터가 난 표면을 보여줍니다. 여러 크레이터는 비교적 최근의 충돌을 나타내는 밝은 광선과 중심 물질을 보여주죠. 밀도는 1.63g으로 티타니아와 비슷합니다. 티타니아처럼 열변성 과정에 의해 유지되는 지하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다들이 존재한다면 고연분일 수 있어서 유도 자기장을 통해 탐지 가능하여 우주 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외부 불규칙 위성들은 1997년에서 2003년 사이에 발견됐는데
칼리반, 시코락스, 프로스페로, 세테보스, 스테파노, 트린큐로, 프란시스코, 마가렛, 페르디난드가 포함됩니다. 이 위성들은 직경이 8에서 150km 사이이고 400만에서 2천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거리에서 역행하고 높은 이심률의 궤적을 따라 공전하는데, 이건 천왕성 중력에 포획된 소행성임을 시사합니다. 천왕성의 근접 탐사는 오직 보이저 2호에만 맡겨져 있는데 1986년 1월 24일 구름 꼭대기에서 81,500km까지 접근하며 행성에 도달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주공학의 승리를 나타내는데,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의 비정상적인 자전과 특이한 자기장에 적응하도록 재프로그래밍되어야 했거든요. 근접 비행 동안 보이저 2호는 7,000장 이상의 이미지와 엄청난 양의 과학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전에는 망원경으로 본 빛의 점에 불과했던 것을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로 변환시켰습니다. 탐사선은 10개의 새로운 위성, 2개의 새로운 고리를 발견하고 자기장, 자기권, 대기의 첫 상세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보이저 2호의 과학적 유산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자기 데이터의 재분석은 탐사선이 지나가는 동안 천왕성에서 분리된 거대한 자기 거품인 플라즈모이드를 확인했는데, 이건 처음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자기권 과정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보이저는 남반구 하지 동안 행성을 관찰했는데, 이때 한쪽 극이 거의 정면으로 태양을 향하고 있어서 대기 역학에 대한 극히 제한된 시각만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천왕성 대기가 다른 계절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접해서 관찰한 적이 없어서 행성과학에서 가장 큰 미해결 질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우리 태양계 경계 너머로 확장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음 거인이라는 범주를 대표하는데, 이건 목성과 토성 같은 가스 거인과 지구 같은 내부 암석 행성 모두와 구분되는 거죠.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관측은 반경이 지구의 1.8배에서 4배 사이인 행성들, 이른바 슈퍼지구와 미니 해왕성들이 알려진 외계 행성 중 가장 풍부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세계들은 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크기를 가진 행성 범주가 완전히 없는 우리 태양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은하계에서는 지배적인 거죠. 대부분은 모항성에 매우 깝게 공전하면서 며칠이나 몇 주 만에 궤도를 완주하며 우주에서 흔할 수 있는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을 연구하는 것은 은하계 전체의 수십억 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모델을 제공합니다. 얼음 거인들의 독특한 조성, 휘발성 화합물인 물, 메탄, 암모니아가 수소와 헬륨보다 지배적인 것은 이 중간 세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열쇠를 나타냅니다. 현재 행성 형성 모델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질량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곽 원반이 너무 희박하고 형성 시간 촉도가 너무 길기 때문이죠. 어문거인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핵 부착, 태양에 더 가까이서 형성된 후 바깥쪽 이동,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촉도로 원시 행성을 만들어내는 원시 행성 원반의 직접 중력 불안정성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얼음 거인 탐사를 전략적 보이지 2050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NASA는 다음 10년의 최우선 과학적 우선순위로 천왕성 미션을 확인했습니다. 선진 미션 개념에는 궤도선, 대기 탐사선, 심지어 얼음 위성 착륙선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갈릴레오가 목성 주위를, 카시니가 토성 주위를 돌았던 것처럼 천왕성 궤도선은 수년에 걸쳐 행성과 그 위성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관측은 전례 없는 해상도로 고리와 계절적 폭풍의 세부 사항을 드러내며 천왕성이 보이저 2호가 관찰한 것보다 훨씬 더 활동적임을 시사합니다. 천왕성의 큰 위성들이 얼음 표면 아래에 잔존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가장 최근 연구의 제안은 흥미롭습니다. 티타니아와 오베론은 후기열 변성에 의해 최대 50km 깊이의 액체층을 유지할 수 있고, 아리엘과 옴브리엘은 더 얇은 바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다들이 존재한다면 고연분일 것이므로 유도 자기장을 통해 탐지 가능하여 우주 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옆으로 누워 굴러가는 이 기이한 얼음 거인은 연구할수록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탐사가 어떤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지 기대됩니다.